안녕하세요. 책 읽는 치어리더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어른책을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당당히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여성들의 책 3권을 가져왔는데요. 세 여성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어요.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 지필 의도는 단순히 그들의 성공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 저자의 공통점은 바로 여성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건데요. 배움의 발견의 저자 타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벤 길마의 저자 하벤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며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의 저자 리즈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결핍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여성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지만 너무나도 극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먼저 이번에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다시 나온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책은 2012년에 다산 책방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이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몇 달 전에 이북으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새벽까지 읽었던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이 실화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자 리즈 머리의 부모님은 마약 중독자예요. 이 책을 읽고 부모라면 마땅히 책임감이 필요한데 리즈의 부모님은 어떻게 두 자매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약 중독자들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녀의 엄마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요. 마약 중독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모두 마약 사는 걸로 다 써버리고 시에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이 하루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것마저도 때를 놓치면 리즈와 그녀의 언니는 며칠씩 굶어야 해요.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서 언니와 챕스틱과 치약을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명백히 아이 학대와 방임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무책임한 부모에게 너무나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욕조는 막힌 지 오래돼가지고 잠긴 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집안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청소를 안 해서. 학교를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되고 학교에 간간히 가게 되면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막 소곤거리니까 리즈는 엄마와 집에 있는 편을 택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딸도 판다고 하는데 그래도 리즈 엄마는 모성애가 강했는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하더라고요. 물론 마약을 끊고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리즈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는 아이였어요. 15살에 집을 나와서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계단에서 잠을 잘 때도 엄마의 사랑이 그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노숙자로 생활하면서도 대한고등학교 4년을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제일 힘든 건 바로 따뜻한 친구 집에서 편안하게 잘 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외죠. 새벽에 친구의 부모님이 깨기 전에 몰래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따뜻하고 편안함이 자기 자신을 해이해지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책 원제목도 사실 브리킹 나잇이에요.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만든 것은 엄마였어요. 비록 무책임한 엄마였지만 그녀는 그런 엄마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지탱하게 만든 건 결핍이 아니었나 싶어요. 따뜻한 집, 배고플 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녀는 어릴 때부터 누릴 수가 없었잖아요. 두 번째 책은 하벤 길마입니다. 그녀는 시력, 청력이 약한 중복 장애인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21세기 할렌 컬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중복 장애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맞서며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왜 중복 장애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조카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 하벤에게 와서 자기도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벤은 조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니? 조카는 못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벤은 그럼 난 만들 수 없겠네. 눈이 안 보이니까. 하고 만들어주지 않자 조카는 지금 만들어서 먹고 있으면서 왜 안 만들어주냐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자 조카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요. 그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줘도 중복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도 점자도 없고 메뉴만 써져 있었기에 시력, 청력이 약한 그녀는 아무거나 먹어야 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급식 업체에 자신이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게 메뉴 파일을 미리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어요. 결국 그녀는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대표가 와서 사과도 하고 메일로 메뉴 파일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위험에 노출된 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상인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 목숨을 잃는다고요. 사실 시력과 청력이 약하다는 거는 대단한 불이익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시각과 청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정상적인 시각과 청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권력과 힘을 더 갖기가 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한 번도 장애인의 관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장애인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보는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장애인을 보는 저의 시각 또한 굉장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확대에 관한 짧은 안내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꼭 읽어보고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마지막 책은 배움의 발견, 원제는 에듀케이티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책 소개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실물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책 소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인들에게 다 선물하거든요. 배움의 발견 책도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지인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특이한 부모님을 두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교육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여겨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7명의 자녀 또한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미국 가정에서 막 행하고 있는 그런 홈스쿨링을 하지도 않습니다. 폐처리장을 업으로 하는 아빠를 따라서 7명의 자녀들이 모두 안정장치, 심지어 헬멧 하나 없이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돕는데요. 저자는 가족 중에 가장 어린 막내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헬멧 하나 착용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심장이 쪼그라들었는지 몰라요. 이번엔 누가 다치진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또 다쳐도 병원에는 또 안 가잖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 큰오빠는 막내인 타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면서 그녀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가정 내의 폭력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누구도 오빠의 잘못을 탓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홀로 독학으로 대학을 간 작은 오빠를 보고 그녀는 독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독학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권리들과 부모의 방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타라 웨스트호버는 1980년생인데요. 저와 같은 세대예요.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버젓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그녀의 삶에서 계속 폭탄처럼 팡팡 터지는데 분노와 충격, 그리고 그녀에 대한 연민, 온갖 감정들로 사실 이 책을 읽기가 굉장히 벅찼어요. 근데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교육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강의를 듣다가 홀로코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녀는 정말 그게 몰라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께 홀로코스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다시는 그런 농담을 하지 말라고 그런 핀잔을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도 경악을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조차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가정에서 그녀의 인권을 위협하는 것들을 그녀 자신이 이제 용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 권을 모두 읽고 나서 과연 우리에게 교육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비대면 원격 수업이 많아지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점점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타라처럼 열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하벤처럼 왜 그래야 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물질적으로는 결핍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한껏 느꼈던 리즈처럼 우리 자녀를 공부시켜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저는 이 세 권의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내 아이에 맞는 각기 다른 자녀 교육 방법들을 책 안에서 찾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